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챗필드 & 컴퍼니의 서준열 후회기사 모시고 뉴질랜드 세법, 달라진 세법이라든가 규정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뉴질랜드 경제가 요즘 어떠세요? 경제가 이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은 부분도 있고, 이제 항상 경제라는 것이 뭐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좋다, 안 좋다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업종에 따라서는 뭐 좋다고 하는 데도 아직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수출 관련 이제 업종들, 목재라든지, 뭐, 유제품이라든지, 1차 산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뉴질랜드 뭐 이제 리테일이라든지 또 아니면 건설 관련 부분들은 뭐 리테일은 한동안 좀 안 좋았었고요. 네. 이제 건설 관련 부분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뭐 일정 기간부터 갑자기 이제 나빠지기 시작했죠. 이제 정부에서 이 부동산 투자 금지 관련 이런 일들을 이제 뭐 세법이라든지 규정들을 많이 이제 그 시행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이제 투자도 이제 그 막히고 이러면서 부동산 경기가 지금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큰 이제 건설회사들이 작년, 올해 지금 계속 문제가 생기고 또 뭐 이렇게 도산하고 이런 경우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다, 안 좋다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 체감하는 경기는 그렇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체감 경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비즈니스는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좀 낮게 하시고 좀 덜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반적으로는 안 좋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좋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최근에 그 로스 링 펜싱이라는 뭐 세법입니까? 아니면 그 우리말로 번역하기도 좀 힘들 것 같고, 네. 이 영어로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로스 링 펜싱 어떤 제도인지 좀 들려주십시오. 그 로스링 펜싱이라고 하는 이제 새 법이고요. 네. 새 법이고 이거는 임대용 부동산에 관련된 그 법입니다. 예. 예, 그래서 임대용 부동산 중에서도 그 주거용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네. 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이제 시행되는 취지는 작년에는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됐다고들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네. 그 전년도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오클랜드 같은 경우 특히 그 이 주택이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1인 1주택을 네. 이제 이제 뭐 이렇게 푸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채 이제 권장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을 시행을 하고 또 이렇게 강화를 하고 했는데, 이제 그 일환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 외에 그 투자용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뭐 세금의 혜택들을 이제 다 없애는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는 뭐 이제 영향이 없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좀 불공평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하는데, 뭐 정부의 시행 의지가 강해서 작년에 처음 이제 이 내용이 소개됐을 때는 이게 정말 시행될까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4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링 펜싱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손실 사용 제한 법 정도
예, 이렇게 이게 풀어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을 하면 이익이 발생을 하면은 뭐 일반 세법에 의해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는데 이제 적자가 발생을 했을 때만 이제 그 적자를 그 사용을 제한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 어떤 적자가 발생을 하면 본인의 이제 그 다른 소득, 뭐 임대소득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사업소득, 뭐 급여소득, 여러 가지 이자소득 이런 여러 가지 소득들이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소득들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금년에 이제 올해 발생한 이제 다른 적자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소득세를 줄이는 그런 것들이 다 허용이 됐었습니다. 허용이 됐었는데 이 새로 시행되는 로스 링 펜싱 규정에 따르면은 다른 것들은 뭐 기존에 마찬가지로 다 허용이 되는데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손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을 다른 소득들과 같이 이제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예외 규정이라든지 그러면은 얼만큼 이제 그 정도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자세하게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게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상세한 규정들이라든지 예외 규정들이 이제 따라 붙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거용 주택에 대한 투자를 좀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강하게 이제 정부의 의지가 반영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부동산 가격이 이제 더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네.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 같으면 이제 그 어떤 투자자 A라고 하는 사람이 주거용 부동산을 살 경우에는 이제 기타 이제 다른 소득이 특히 있으신 분들이 이제 이게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대부분 이제 뭐 사업 소득이라든지 이자 소득이라든지 기타 다른 소득들이 있는 경우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뭐 10명 중에 한 8, 9분은 뭐 기타 다른 소득이 있으신 거죠, 이미. 있으신 상태에서 이제 부동산이 이제 임대소득으로는 이제 어떤 소득을 발생시킨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향후에 이제 그 가치 상승에 따른 소득만 기대를 하시고, 부동산을 사실 때 뭐 100% 또는 어떤 경우는 뭐 110%까지도 이제 융자를 받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예, 그렇게 받으셔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임대소득 그 이제 해당 임대 부동산에서 항상 적자가 발생을 하죠. 뭐 적자가 발생을 하는 그 적자를 이제 그 기타 다른 소득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순 소득이 그 해 순 소득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세를 낮추는 방법들을 뭐 흔히들 사용을 하셨는데 올해 이제 4월 1일부터는 그게 이제 전면 이제 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투자자 A라고 하시는 분이 이자 소득이 뭐 5만 불이 있었고 부동산 투자를 통한 이제 임대용 그 부동산에서 적자가 뭐 5만 불이 있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낼 세금이 제로였습니다. 이제 올해 3월 31일까지가 그렇죠. 그런데 4월 1일부터는 그게 이제 전면 금지가 되기 때문에 5만 불 적자는 적자대로 그대로 보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자 소득 5만 불에 대해서는 세금을 또 고스란히 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예, 그렇게 돼서 그 이제 물론 이제 그 적자를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또 이제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상세 규정들이 이제 쭉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뒤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택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돈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나.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손실이나 이걸 이제 보상을 안 해준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렇고
뭐 제가 그 정부의 뭐 어떤 의도를 저기 발표한 거 외에는 제가 네. 뭐 알 수는 없지만 네. 이제 그동안 발표한 내용들이나 그동안의 이제 그 시장의 상황들을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정부에서는 이 주거용 부동산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동안 이제 그 형평성에 어긋나게 이제 그 어떤 이익을 취해 갔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네. 그 불로소득이죠.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일해서 뭐 이제 급여라 값승세라든지 PAY라든지 뭐 이자 소득을 발생을 해도 뭐 이자 소득에서 원천 징수를 하고 사업 소득도 다 소득세를 내는데 네. 이 부동산에 투자하신 한 분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발생한 가치 상승에 따른 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이 시장 상황을 왜곡한다고 보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 왜곡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실제로 필요하지 않으면서 그거를 투자를 함으로써 이제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고 네. 또 이제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은 집을 못 사게 만들어 놓고 또 그 투자를 한 사람들은 그렇게 이익을 볼 뿐더러 이제 기타 다른 소득에 대한 이제 소득세 자체도 이제 낮추니까 거기에서 이제 불공평이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불공평이 존재한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시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법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여전히 그렇게 적자를 사용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보면은 꼭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니까 그거에 이제 주 원인이 그런 차익을 생각하고 투자한 이제 투자자들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그분들한테 이제 결국은 페널티를 이제 부과를 하는 거죠. 네. 더 이상 이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아니면 제한하도록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뭐 오클랜드 지역의 집값이 좀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제도가 4월 1일부터 시행된다면 집값이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집값이 뭐 더 떨어지고 오르는 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규정 중에 또 한 가지가 뉴질랜드에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없었었는데 거짓 양도소득세 준하는 그 브라이트 라인 테스트라고 하는 게 사실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거용으로 이제 메인홈이라 그러는데 이제 직접 사는 1인 1주택일 때는 이제 뭐 해당 사항이 크게 없지만 투자용으로 산 임대 부동산 주거용은 샀다가 2년 안에 팔으면은 이제 그 차익에 대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과세가 됐었습니다. 근데 작년 3월 달부터 그 기간이 5년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소득세라는 개념이 이미 이제 도입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그 뉴질랜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그 법률, 이제 그 두 가지 합해서 이제 그 부동산 거래가 이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 또 결과로 가격 떨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 로스 링 펜싱이라고 하는 규정이 시작이 되면 이거는 이제 해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에 대한 이제 그 제한도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또 이게 그만큼 주택이 부족하다는 신호라서 내가 뭐 오른 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니까 뭐 내고 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적자 사용하는 건 나는 상관없고 뭐 큰 적자 아니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걸로 뭐 충분히 만회가 되니까 뭐 본인은 뭐 그 바꿀 생각이 없다는 분도 실제 한번 뵀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앞으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겠어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합니다. 네. 예상을 해서 이제 뭐 리턴도 주거용 부동산보다 사실은 제가 본 거로는 뭐 더 좋고요. 그리고 그런 제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업용 부동산으로 관심이 좀 더 가지 않을까 하는 네. 뭐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스링 펜싱에 대해서 혹시 우리 예. 교민들이 알아둬야 될 거 간단한 팁을 하나 좀 들려주시죠. 이 중에서 하나, 이제, 모든 뭐 세법이 다 마찬가지지만, 그게 개인 상황이나 뭐, 현재 이제 그 앞으로 계획,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제 달라지는데, 하나 이제 그 로스를 사용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네.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하나는 그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넌 포트폴리오 방식인데, 포트폴리오 방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투자자가 부동산,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 여러 채가 있으시면, 그거를 이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그 그룹 안에 있는 어떤 1번 부동산이 이제 흑자고 이익이 나고 뭐 2번 부동산이 적자를 나면 적자가 났을 경우 그거를 섞어서 이제 서로 소득세 정산을 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넌 포트폴리오는 말 그대로 부동산마다 이제 소득 이제 이익이든 적자를 이제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라고 하는 부동산에서 이익이 나면, 이제 그거는 세금 1번 부동산대로 내고, 2번 부동산은 이제 적자가 나면, 그거는 이제 보관을 했다가, 다음에든 향후에 이익이 발생을 하면 그 2번 부동산 이익에 대해서만 그거를 연결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넌 포트폴리오 방식인데, 포트폴리오 방식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건 개인 상황에 맞는 것이, 만약에 5년 샀다가 5년 안에 파시는 경우, 이제 그 이익이 발생을 하면 어떤 부동산에서 포트폴리오 방식은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사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그 그룹으로 묶인 부동산이 다 처리가 되기 전에는 거기 발생했던 누적됐던 적자가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기타 다른 소득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반대로 이제 그 넌 포트폴리오 방식은 이제 그 해당 부동산이 이제 일정한 어떤 요건에 맞으면 그 이제 누적 적자가 이제 이익보다 초과됐을 경우 이제 다른 소득에 쓸 수 있도록 이제 개별적으로 허용을 해주는데 반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는 그룹 전체가 다 정리가 됐을 때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그 투자용 부동산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포트폴리오 방식을 이제 주로 사용하실 거는 같은데, 부동산을 뭐 일부 처분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걸 또 본인 상황에 맞게 따져봐야 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뭐 좋은지는 이제 그 상황을 놓고 따져보셔야 되니까 그거를 한번 잘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뉴질랜드의 새로운 세법 로스링 펜싱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챗필드 & 컴퍼니의 서준열 회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